하나, 둘, 도라에몽 안 보여? 심형 타기 좋아하는 도라에몽. 오, 영상미 오지는데. 빰빰빰.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은 제가 유튜브에 처음으로 외부 영상을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유튜브 이게 찍었을 땐 저는 그 샤오미 호미노프트 5라는 핸드폰으로 찍었거든요. 그래서 뭐 상관이 있나, 뭐 대충 올리지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이게 사실 호미노트 5 같은 경우는 제가 제법 잘 썼던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갤럭시만 사용했는데, 호미노트 5가 이게 제가 샀을 때 핸드폰 공기계를 15만원인가 주고 샀거든요. 그러니까 뭐 15만원인가 일단 기대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기대를 안 하고 받았는데도 그 생각했던 것보다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뭐 카메라도 그렇고 뭐 핸드폰 어느 정도 빠르고 이렇게 쓰다가, 무엇보다 좋은 게 이게 15만원 주고 핸드폰을 사게 되면 일단 만약에 고장나게 되잖아요. 그럼 그냥 버리면 되거든. 그래갖고 부담 없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걸로 이제 유튜브를 맨 처음에 찍다 보니까 뭔가 좀 많이 구리더라고. 이게 쉣이더라고. 그래서 맨 처음 영상을 제 거 보시면 그게 호미노트로 찍은 거거든요. 뭐 그렇게까지 쉣은 아닌데, 가격 대비 보면. 근데 이러고 이게 하다가 그래도 뭔가 조금 더 좋은 장비가 필요하다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그 유튜브 목표가 1년 구독자 목표가 딱 1300명이었거든요. 그리고 1300명도 좀 적당했던 게, 초창기에는 더럽게 안 올라가더라고. 하루에 막 한 명씩, 두 명씩 올라가면 오예 이랬는데, 나중에 1월 때부터 갑자기 팍 올라가더니 지금 벌써 10,000명이 딱 됐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살 때도 이렇게 금방 될 줄 알았으면 카메라를 조금 더 좋은 거, 좀 비싼 거를 질렀어야 되는 건데, 그때는 뭐 이렇게까지 이렇게 빨리 커질 거라는 생각을 안 했으니까 대충 뭐 이게 초심자, 이게 입문자용 유튜브 카메라 검색을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캐논 M50 이걸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별 생각 없이 딱 질렀는데, 막상 이렇게 사보고 동영상도 제가 찍어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럽더라고요. 뭐 물론 지금까지는 계속 이제 집에서 야부리만 터는 걸로만 찍고 있었는데, 이제는 좀 앞으로 나가고 이제 브이로그라던가 이런 것도 한번 찍어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찍어봤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내가 좋다고 말해봤자 이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저는 태어나서 디지털 카메라를 쓴 게 이게 처음이거든요. 써본 적이 없어, 디지털 카메라를.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 비교 대상이 있으면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뭐 내가 좋다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나의 그런 객관성이라는 게 전혀 없는 그런, 그냥 말 그대로 내 주관성이라는 것들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뭐 벚꽃 영상도 올렸고, 그 김에 벚꽃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빠셈. 뭐 영상에서 보셨으면 알겠지만 벚꽃이 진짜 아름답게 이렇게 만개했더라고요. 보면서 와 이쁘다 하면서 봤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이게 벚꽃을 구경한 게 이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 경험 자체가. 그래서 뭐 각 도시마다 벚꽃 축제는 굉장히 많잖아요, 짜잘하게. 그래서 내가 처음 봤던, 내 기억에 처음 가봤던 벚꽃 축제는 어디였냐면 진해 군항제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전국에 있는 벚꽃 축제 중에서 제법 큰 축제예요, 군항제가. 그래서 그때가 되면 뭐 진기사라던가 아니면 그 해군사관학교 이렇게 오픈을 하거든요. 원래는 그 민간인들이 못 들어가요. 저 같은 경우는 거기 항상 해군 진해에 있었으니까 분명히 그 군항제를 봤을 거야, 나는. 봤을 건데 그게 기억이 안 나더라고. 그게 딱 기억이 나는 게, 군항제의 단편적인 기억이 나는 게 딱 하나가 있는 게, 그게 뭐냐면, 군항제가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해군사관학교 이게 오픈이 되거든요. 그래서 민간인들이 이렇게 걸어서 들어오는 게 가능해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맨날 그 여러분들이 해군사관학교 가신 분들 알겠지만, 거기 해군사관학교가 딱 바닷가에 딱 지어져 있거든요. 바닷가 딱 있는데, 그 바닷가에 딱 보면 첫 번째 보이는 부두가 11부두라고 하는데, 그 11부두에
항상 정박했던 배가 저희 배였거든요. 원사남이라고 MLS 560 훌럼버는 그랬는데 나는 그러면 거기 맨날 이제 함수가판에 오원데크라고 하는데 거기 나가고 맨날 여기서 보고 있었게. 그때 그건 딱 기억나. 이렇게 보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위 들어가는 거예요. 해군사학교로 보면서 아 이거 부럽다 막 이 생각했던 건 기억이 나. 그래서 보통 막 이제 군인들은 전부 다 이제 전용만 생각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나도 그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은데 뭐 여튼간에 이게 그 다음에 나는 뭐 군항제에 대해서 뭐 단편적인 것밖에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해군 같은 경우는 그 6주 정기 외박이라서 좀 많이 나가거든요. 자주 나가요. 근데 자주 나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나중에 집에도 가지도 않아. 2박 3일 이렇게 외박 같은 거 나오면 그냥 집에도 안 가고 그냥 진해에서 그냥 삐대다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도 마지막에는 그냥 딱 나갔다가 그냥 진해 나가서 바로 그 겜방 가서 오락하다가 저녁에 술 먹고 그 다음에 또 겜방에서 또 오락하다가 잠 자고 그리고 복귀날이 딱 되잖아요. 2박 3일 그러면 딱 겜방에서 이틀 자면 끝이란 말이야. 복귀날 딱 되면 보통 그 복귀 시간이 그 오후 9시까지거든요. 딱 점호 전까지만 들어오면 돼요. 점호 전까지 들어오면 되는데 나 그냥 아침에 바로 들어갔어. 그래서 나중에 병장되고 나서는 집에 가기도 귀찮고 그러니까 그냥 아침 되자마자 그냥 바로 그냥 복귀해가지고 그 배에서 그냥 자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뭐 여튼간에 그랬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처음에는 이제 군항제를 한번 가볼까. 왜 지금 가면 다를 거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군항제 말고 벚꽃축제를 간 게 기억이 하나도 안 나다가 가장 최근에 간 게 뭐였냐면 어제 말고 3년 전에 후쿠오카를 갔거든요. 그래서 후쿠오카에 벚꽃 보러 간 적이 있는데 이게 일본에 벚꽃 보러 가면 그 약간 리스크가 있는 게 일본은 뭐가 리스크냐면 그 날씨가 종잡을 수 없어요. 일본 날씨도 동남아처럼 일기예보라는 게 진짜 무의미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내가 일본에 갔을 때도 첫날 이렇게 벚꽃 보러 갔는데 바로 이게 비가 막 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황과장이랑 둘이 갔거든요. 그래서 딱 이렇게 되는 바에는 그냥 노선을 변경하자. 그래서 첫째 날 그냥 바로 유인으로 점프를 했거든요. 유인 점프했는데 근데 그날도 근데 진짜 좋았던 게 항상 그 정말 좋은 상황, 정말 좋은 것들은 뭔가 우연히 겹쳐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내가 그러니까 비가 오는 게 정말 안 좋은 건 줄 알았는데 근데 나중에 유인 점프하고 여기 유인에서 맛있는 거 먹고 그 다음에 노천 온천 갔던데 제가 그때 갔던 데가 바이엔이라고 조금 큰 데 있어요. 거기 갔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바이엔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그냥 노천 온천 들어가서 사진 찍고 다녔거든. 우리는 나랑 황장 둘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둘밖에 없으니까 뭐 카메라 들고 가도 뭐 누가 할 거야. 그래서 이게 내 그때 그 노천 온천에서 막 이러면서 사진 찍은 게 있거든요. 이거 있으면 제가 다시 올려드릴 건데 그걸 찍은 게 있는데 여튼간에 후쿠오카 같은 데 가서도 벚꽃 축제 보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관광 인프라가 정말 잘 돼 있거든요. 맛집이 같은데 그래서 특히나 여러분들이 일본 많이 가실 거면 되게 많이 가잖아요. 요새는 그런 맛집이 시즌 딱 물려서 가잖아요. 그럼 진짜 재밌어요. 일본은. 근데 문제는 벚꽃 축제 같은 경우는 약간 리스크가 있는 게 날씨가 괴팍해요. 일본 날씨 자체가 약간 괴팍해가지고 동남아도 보면 그렇잖아요. 동남아도 가보면 막 우기 이럴 때 가면 비가 진짜 존나 그냥 확 내리는데 한 10분 내리다 그친다니까. 그런 경우가 진짜 자주 있거든요. 일본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근데도 날씨가 좀 괴팍해서 일기예보 같은 거 있잖아. 그게 좀 의미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딱 걸리면 벚꽃 구경하기 좀 약간 안 좋아진다고 해야 될까? 벚꽃이 특히나 만개하고 나면 비 한 번 내려놓으면 다 떨어져 있잖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때 갔을 때 약간 좀 그랬거든요. 후쿠오카 갔을 때 다음날 비 내려놓은 거 없더라고 벚꽃이. 그래서 이거 뭐지? 약간 이렇게 어리둥절했었는데 뭐 그래도 나름 그게 볼만했던 게 저는 후쿠오카 성 가서 봤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뭔가 아까 말했잖아요. 관광 인프라가 잘 돼 있다고 그런 축제를 이게 맨날 하던 사람이라서 그런지 벚꽃 같은 데도 이게 LED 전구를 이렇게 꼽아주거든요. LED 전구 이게 보라색이나 이렇게 이게 꼽으면 그 벚꽃이 되게 예뻐요. 밤에 봐도.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아 한국에서도 좀 벚꽃 축제 봤을 때 이런 것 좀 이렇게 모티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게 이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원래는 군항제를 한 번 더 가려고 했거든요. 아무래도 뭐 내가 제일 처음 봤던 벚꽃 축제인 것도 있고 그리고 그때는 이제 군발이 신분으로 이렇게 봤던 거니까 또 지금 보면 완전 다를 거 아니에요. 간 김에 뭐 이제 군대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진해에 있는 사람들 많으니까 뭐 이게 한 번씩 봐도 소주도 먹으면 괜찮을 것 같고 그랬는데 이게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등잔빛이 어둡다고 울산에서도 군거랑 벚꽃 축제라고 이게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 반응이 제법 괜찮아. 그래서 보통 울산에서는 뭐 이렇게 보면 이제 작천정 이런 데 많이 가거든요. 언양 쪽에 작천정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아까 말했던 그 진해 쪽도 가고 그러는데 반응이 제법 괜찮아가지고 우연히 내가 그 근처에 지나갈 일이 있어서 한번 슬쩍 봤는데 되게 괜찮더라고.
그래서 카메라 이게 들고 나가지고, 이거 찍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 좀 좋아할 것 같다 싶어서 이렇게 찍었는데, 근데 이거 찍으면서 약간 움찔움찔하는 게, 외국에서도 제가 핸드폰 카메라 같은 걸 몇 개 찍은 게 많거든요. 근데 외국 애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카메라 앵글 딱 근데 보잖아. 그러면 진짜 막 V 해주고 막 웃어주고 이렇게 막 예 하고 막 예맨 뺨 막 이러면서 반응이 되게 좋아, 그쪽 애들은. 근데 한국은 이게 내가 이렇게 딱 지나가면서 보면서도 사람들이 이게 내 카메라 앵글 자기가 들어왔다는 걸 인식을 하잖아. 그러면 고개를 막 숙이거나 이런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요. 특히나 뭔가 좀 한국 같은 경우는 좀 각박하다는 느낌이 있는데 초상권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사람들이. 나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초상권에 이런 걸 전혀 신경을 안 써가지고 저는 한때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홍대 지나갈 때 어떤 BJ가 뭐 이렇게 막 춤추고 있는 거예요. 난 이게 V 해주고 난 지나가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뭐 나는 그런 거 안 그래서 모르겠는데 그런 거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올릴 때도 유튜브 찾아보니까 그게 손해배상 청구가 된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축제나 이런 데서 찍은 것들은 공개된 오픈된 장소잖아요. 그게 초상권이 입증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간혹 가다가 이게 자기가 손해봤던 걸 입증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게 실제로 그 손해배상 들어간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나도 이제 찍으면서도 좀 움찔움찔하고 이게 올리는 것도 좀 많이 무서워, 사실. 그냥 뭐 하면 그냥 뭐 쫄려. 한국에서 뭐만 하면 약간 쫄리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여튼간에 이렇게 영상은 봐서 알겠지만 그 벚꽃들이 좀 제법 커요. 울산에서 하는 궁궐항 축제 벚꽃들은 좀 제법 이게 좀 커가지고 벚꽃이 좀 약간 좀 보는 맛이 있다고 해야 될까? 내 기억에 진해 벚꽃들은 약간 좀 이렇게 좀 씨알이 좀 작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되게 궁궐항 그쪽은 좀 큰데 근데 문제는 이게 굳이 이게 울산 주변에 있는 뭐 경주라던가 부산에서 이걸 구경하러 올 필요까지는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이게 보시면 도로 하나 그냥 길 하나 딱 있고 그게 무거천 하나 있고 그게 쭉 그 하나가 전부라 가지고 좀 약간 축제 같은 그런 느낌은 없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 그냥 뭐 그거 보러 울산에 올 바에는 그냥 돗자리 하나 깔아놓고 그냥 벚꽃 떨어지는 거 보면서 집 앞에서 술 마셔도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울산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볼만한 것 같아요. 그렇게 보고 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그런 것들 연예인들 데리고 와서 이렇게 쇼 같은 걸 하더라고요. 콘서트 같은 걸 하더라고요. 이렇게 무대도 만들어 놓고 뒤에 가면 근데 안타까운 게 작년에는 홍진영 씨가 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작년 나는 한국에 있지도 않았으니까 그때쯤은 뭐 홍진영 씨 왔으면 또 사랑의 배터리 불렀겠지 뭐 불렀는데 올해는 라인업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올해는 라인업이 내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하다못해 아모르 파티 김연자만 해도 내가 아는데 그 정도 인지도보다 훨씬 낮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이름이 뭐더라 구자윤인가 기억도 안 나. 그리고 그 로이킴도 아니고 에디킴도 아니고 버디킴인가 이렇게 해서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 그래도 버디킴이 뭔가 싶어 나 한번 찾아봤어. 너무 궁금해서 봤는데 나름 좀 이게 그 지역 행사에서 좀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발 보시는 분인데 이게 삐삐삐삐 나발 보시는 분인데 컨셉이 뭐냐면 그 옛날에 그 여러분들 이게 알 거예요. Earth, Wind and Fire라고 말하면 모르는데 September라는 노래 알잖아요. Do you remember? 빠빠리에 빠이에 뭐 이런 노래 있는데 그 Earth, Wind and Fire가 약간 그 옛날에 무빙 밴드라 해가지고 이게 브라스 같은 거 불면서 이렇게 이래서 춤 같은 거 안무 같은 거 넣고 기타 치면서 춤추고 막 그런 거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버디킴이란 분이 보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약간 Earth, Wind and Fire 벤치마킹한 그런 느낌. 그래서 이제 그분 나온다고 하는데 근데 좀 이게 나는 좀 이게 좀 개인적으로 이게 내가 울산 살아서 그런지 좀 안타까운 게 그 여러분들 제가 뭐 일전에 말했지만 울산은 서울처럼 이렇게 큰 부자는 없거든요. 큰 부자는 없는데 짜잘하게 다 잘 살아요. 그래서 1인당 GDP만 딱 놓고 딱 울산만 딱 떼놓고 보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평균이 3만 불인데 이거 1인당 GDP가 울산만 떼놓고 보면 6만 불이 넘어가거든요. 싱가포르 싸대기 때리는 수준이라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많은데도 문제는 울산 같은 경우는 이게 돈이 그렇게 많은데 울산 세금이 이게 딱 딴 데로 빠져나가거든요. 이게 울산 세금 만약에 울산에서만 이게 사용하는 게 가능했다면 이게 궁궐항 축제 이런 거 해도 진짜 막 엑소, BTS 이런 애들 다 데리고 올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이제 특히나 이게 시장님 바뀌고 더 큰 것 같아. 시장이 이게 송철호 시장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딱 바뀌고 난 다음에 예산이 좀 작아졌다 그런 느낌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좀 울산 시민으로서 좀 안타까운 그런 느낌. 그래서 혹시라도 송철호 시장님이 이런 것들을 보면 그래도 내년에는 뭐 하다못해 BTS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아모르 파티 김연자 이 정도 수준까지는 이렇게 회복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울산 그 캐파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뭐 여튼간에 지금 울산 쪽은 벚꽃이 다 피었거든요. 다 피었는데 아마 지금부터 이제 윗지방들 조금씩 피면서 올라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뭔가 항상 이게 여러분들에게 추억을 만드는 거, 여러분 인생의 기억을 남을 수 있는 것들을 스스로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특히나 나이 들수록 그런 게 더 무뎌져요, 사람이. 그래서 매너리즘 빠지게 되고 항상 반복되냐 리사이클링 되다 보니까 나중에 지나가면 기억나기 좋도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들도 이게 벚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피고 있으니까 이때 뭐 나가서 그냥 맥주를 돗자리 깔고 맥주 먹고 김밥만 먹어도 얼마나 좋아. 그래서 그런 것들 해갖고 각자 뭐 이번에 이 벚꽃 시즌에 모두 아름다운 추억 하나씩 만들었으면 합니다. 예, 여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엔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